어젠가 그제 어제 월요일 날 맡겼다가 그 화요일 날 그 찾아왔습니다. 이제 뭐가 망가졌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게 수리 내역서를 봤는데도 그게 뭔지 잘 모르죠, 제가. 그래서 하여튼 고쳐졌는데 더 이상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하죠. 사법부를 해체하라. 권력의 내시가 된 판사들. 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서론이 기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 사법개혁인데 그 사법개혁의 핵심이 뭔지를 우리 모든 국민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거죠. 저 시간에 한국이 지금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32%의 신뢰도가 22%로 10년간 추락했습니다. 2020년에 그 조사한 건데요. 그래서 2021년에 OECD가 발표한 그 통계표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여기가 평균이 몇 퍼센트냐면 레이저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평균입니다. 여기가 우리 평균의 반도 못 미치는 아주 잘못된 지금 그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평균을 조금 넘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재판을 그 배심제로 하죠. 배심제. 그 유죄냐 무죄냐는 결정을 판사가 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이 하죠. 그 형량을 정하는 거는 이제 전문 그 직업 법관들이 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국민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그 배심원단이 쭉 그 사정을 다 듣고 이게 그 배심원단의 그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민의 보편적 상식에 부합해서 누가 범죄자다 하는 것을 누가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유죄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정해줍니다. 판사에게. 그 판사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됐으면 그냥 방면하면 되는 거고 그 유죄로 됐으면 그 형량은 판사가 합니다. 물론 재판 전체의 과정을 판사가 끌고 가죠. 이 변호사들이 와서 또는 검사가 와서 자기가 수사한 자기가 변호할 변호인에 대해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무죄가 돼야 된다 이런 걸 다 싸우죠. 동등한 입장에서 검사와 변호사 피고인이 동시에 그 대등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죠. 그 진행 과정을 재판관이 그것을 진행하면서 다 듣고 최종적인 평결을 배심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그 검사든 변호사든 배심원들을 향하여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만 유리한지 그것을 다 하죠. 배심원들이 결정하니까요. 일반 시민들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미국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은 왜 그러냐? 일본도 그 오랜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일본이 높으냐? 거기는 중요한 그 재판, 중요한 사건, 형사 사건이죠. 민사 사건은 아니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원인가? 재판원이라고 그러죠. 뒤에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결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배심제이긴 하죠. 배심제인데 중요한 사건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죠. 아무렇게나 판사가 자기가 멋대로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이 있어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배심제가 아니라 참심제를 합니다. 참심제라는 것은 오늘 설명하려는 핵심 내용입니다. 왜 참심제를 해야 되는지. 셰페 또는 셰펜, 복수는 셰펜이고 그 참심 판사 한 사람을 셰페라고 하는데 그 셰페가 일반 시민들이에요.
법률가가 아니에요. 법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나가서 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합니다. 그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심 판사라고 참심 판사를 명예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셰펜 리히터라고 말하기도 하고 셰펜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습니다. 독일어로. 그러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왜 그 법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하게 하느냐 하면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법부를 국민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미권에는 주로 배심제를 하고 이 대륙 계열은 참심제를 합니다. 대륙 계열이라면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라틴 계열의 국가들이 있으나 라틴 모형을 쓰는 국가들은 그 두 개를 그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심제를 하기도 하고 또 참심제를 하기도 하는 어떤 재판이냐에 따라서 참심제를 하고 어떤 재판이냐에 따라서 그 배심제를 하고 그렇게 섞어 쓰기도 합니다. 그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스위스는 굉장히 높은 지금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죠. 이 나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참심제 다 참심제 또는 배심제를 하는데 이 나라들은 배심제를 주로 해요. 근데 스위스는 독특하게 참심제도 아니고 배심제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하냐? 이 나라는 스위스는 독특하게 그 판사를 선출해요. 그 지역 주민들이 판사를 선출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고 간접 민주주의로 의회에서 선출하기도 합니다. 의회에서 선출해요. 독일도 중요한 뭐 연방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선출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 사실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방식으로 선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자기들끼리 그 사법부라는 성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쑥떡국 넘에서 승진하고 뭐 이렇게 인사 이동하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참심제에 대해서 나는 원래 참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들 중에서 독일은 8,5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엄청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법 신뢰도를 가지고 있죠. 아주 엄격한 참심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심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을 응용해서 참심제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다 하면 배심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여기다. 여기까지 왜 못 가느냐. 이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사법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참심제를 하고 있어요. 그 가장 높아요. 이 사람들이다. 이 참심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뒤에서 설명드려야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법률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가서 재판을 하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야 됩니다. 시민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그런 생각을 못 하는가?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 우리는? 그것은 주권 재민 사상이 뭔지를 이해 못 하고 있기 때문이야. 재판도 국민이 하는 겁니다. 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그 재판을 법리가 이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할 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주권 재민 사상, 주권 재민주의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굉장히 이 분노해서 그 판사 이놈들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나도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문제의 핵심은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검찰도 자기들끼리 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법원이 국민의 뜻에 완전히 벗어난 것은 바로 국민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국민은 사법부를 지배하도록 헌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 상태에 있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국민이 거기에 아무런 권력을 행사할 틈이 없어. 그게 무슨 헌법이 그따구로 말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 주권 재민 사상, 이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 사법부는 판사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사법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국민으로부터 나온 거야. 국민이 들어가서 이놈들 잘하는지 걔네들을 항상 살펴볼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열려 있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나라가.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검찰은 이재명을 5번째 기소했어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인데 그것이 관용차를 집 근처에다 세워놓고 사사로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몇백만 원이 그 국고를 손실케 했다는 거지. 1억 몇백만 원이 관용차. 도지사가 관용차를 타는데 그것이 집에다 세워놨다는 거야. 집 주차장에다 세워놨다는 거야. 그래서 사사로이 이용했다는 거야. 야, 이 보통 지랄도 아니야 이게.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과 그 핵관들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하지 않고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했던 이 윤핵관들, 문희임 노조, 이놈들에게 나는 책임이 있다고 계속 얘기해온 겁니다. 이거는 몰상식한 거죠. 진짜 국고를 축낸 놈들이 누구야? 검찰 특활비 쓴 놈들이죠. 법사위에서 너 어디다 썼는지 내라. 못 냅니다. 그래? 그럼 소명이 안 됐잖아. 그러면 이것은 깎는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을 다 지 주머니에 쓸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국고를 탕진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국고 손실 죄가 커요. 굉장히. 근데 경기도 법인카드 관용차를 자기 집 근처에서 세워놨다고? 그 비용이 뭐 1억 얼마라고? 참. 내가 기가 차서 내가 수십 번 동일 금액을 카드 깡한 놈이 있어. 원희룡이라고. 오마카세. 이거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 되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공적 업무가 돼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시간 빼면은 다 그게 공적 업무가 됩니다. 아, 윤석열이 봐. 이거 지 멋대로 하잖아. 다 공적 업무야. 그거 갖다 붙이면 다 공적 업무야. 공적 업무 아닌 게 누굴 만나서 밥을 먹었든 야, 오마카세로 1,800만 원을 썼다는데 그 한 단골 오마카세 일식집에서 그래도 그거 뭐라고 안 그러잖아. 그걸 수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제 제주도 총무과 1,800만 원 사용 하루에 6번 결제했어. 그거 나 도정에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이 사람 내가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김혜경이 했던 거, 김혜경 여사의 그것은 시비가 붙을 수는 있지. 그런데 자기 건 자기가 냈어. 나머지는 배사모관이 냈다고 하고, 그 법인카드로. 그래서 그걸 문제 삼을 수 있지. 근데 몰랐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10만, 총액 10만 4천원을 가지고 150만 원 벌금. 야, 이 새끼들 진짜, 아이고, 나야 진짜 이게 정말 내가 그래서 이 기소, 5번째 기소한 이것을 보고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과 그 핵관들에게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검찰이 이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거죠. 그 윤석열이 그 패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내가 결국은 내가 짐작했던 대로 가는구나. 이게 확신을 가졌죠. 내 짐작은 뭐였느냐? 이재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제거하면 야당에는 다른 주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가장 무서운 사람이 이재명인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제거하는 것. 칼을 목에다 꽂았는데 그래도 안 죽은 거야. 그 실패했죠.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암살하려고 했다. 테러로.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 왜? 다 숨겼거든. 검찰이 그것을 밝혀낼 리가 없잖아. 다 숨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김진성이가 하는 그 범인이 어디서 어떻게 자기 혼자 그거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질 않아. 설사 혼자 했다 해도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먹게 했단 말이야. 그 우리 분위기가.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어쨌거나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질 가능성도 있죠. 이것을 추적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질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뭘 했어요. 그때 친문 세력들이 체포 동의안에 가결시켜 주음으로써 나는 그때 깜짝 놀랐죠. 이제 감방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진다. 물론 이제 옥중 출마도 있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친문 세력이 난동을 부렸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실패했죠. 마지막 남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허가받은 범죄 집단, 이 검찰이죠. 얘네들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5번째 기소를 했으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됩니다. 월화수목금. 평일은 매일 재판정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걸리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들을 구워 삶아서 판사들의 약한 고리를 틀어주고 판사들을 압박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제거시키는 겁니다.